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오늘은 해외 축구 고추문과 최센터님과 함께 해외 축구에 관한 담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센터라고 하고요. 해외 축구를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구석에서 즐겨보는 한량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최센터님을 모시고 해축을 저 같은 백수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일단 백수시잖아요. 네.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 자도 되니까 새벽까지 축구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해축을. 이게 백수가 제일 부지런해요. 해외 축구를 보실 때 뭘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지. 우리나라 선수 위주로 보는 게 맞고 축구 게임이랑 같이 즐기면 괜찮게 처음에 쉽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축구 게임이라 하면 피파 같은 거 말씀하시는 피파 거죠? 위닝 뭐 많잖아요. 요즘에 뭐 모바일도 있고. 피파를 과도하게 하다가 주객전도가 돼서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뭐 굉장히 피파충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뭐 꽤 돈을 한 몇천 원 박았을 거예요. 제가 아마. 네네네. 뭐 그렇게 하면 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라면 자기가 어렸을 때 축구를 해봤잖아요. 다들 자기가 원하는 축구가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누구나 다 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 있어요. 유럽엔. 예를 들어 뭐 바르셀로나 짧게 티키타카를 해서 짧게 만들어가는 예쁜 축구, 자기가 좋아하는 머릿속에 있는 축구들이 있는데 그런 축구를 구사하는 팀에 빠져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유럽 놀러 가셔서 직관도 해보면 와 정말 그 팀에 대한 웅장함, 애정도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군요. 어쨌든 유럽 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그가, 해축에는 리그가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많죠. 대부분 이제 프리미어 리그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아 맞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리그를 즐겨봐야 되고 네네. 지금 어떤 리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유럽에 크게 5개 리그가 많이들 보시는 리그가 있어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아 A, 그다음에 5번째가 프랑스 레기앙.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 당연히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때문에 뭐 제일 많이 보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옛날에 맨유에서 뛰던 박지성 선수도 있었고, 프리메라 리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훌륭하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뭐 큰 팀들이 있고, 지금 뭐 현재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뭐 제 꿈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데스리가에서는 또 한국 선수들과 또 동양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권창훈 선수도 있고, 지동원 선수도 마인츠에서 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또 황희찬 선수도 뭐 오스트리아에서 뭐 분데스리가로 이제 넘어갈 예정이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게 재밌게 내년에는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탈리아 세리아에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강하게 수비하고 뭐 이런 게 장점이 있죠. 근데 리강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황의조 선수 경기 때문에 본 적은 있는데 저 솔직히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예전에 저 박주영 선수가 모나코에서 뛰던 시절에 조금 본 적 있고, AS 모나코. 그거 말고 사실은 저는 솔직히 본 기억이 뭐, 그 중에서 굳이 한 개 리그를 꼭 추천해야겠다. 저는 뭐 초보자분들이나 뭐 초보자라고 얘기해도 그렇죠. 하여튼 처음 입문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왜냐하면 리그 자체 경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공수 전환 속도라든지 좀 더 몸싸움의 파워풀함이라든지. 독일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7번째가 8번째 연속 우승하고 있어요. 밸런스가 깨졌구만. 네, 프랑스에서도 뭐 파리 생제르맹이 뭐 계속 우승을 하고 있는 거고, 스페인에서도 레알 마드리드, 뭐 바르셀로나, 에티 마드리드 정도 팀에서만 우승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프리미어 리그는 현재는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반란도 있었고, 다른 리그에 비해서 훨씬 더 강자 독식이 좀 적다. 그렇죠. 강자 독식이 적죠. 강자 확실히 적죠. 네네. 그게 좀 밸런스가 맞아야 게임도 재밌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혹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해축을 처음 본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줘도 네네네. 어떤 팀을 응원해야 될지 전혀 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축구를 어떤 팀이 내 축구를 구현해 줄 수 있고, 혹은 또 그 안에서의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뭐 리버풀, 일단은 클럽 감독이 굉장히 팀을 잘 리빌딩을 잘해서 전 세계에서 뭐 가장 강한 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일단은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클럽 감독의 축구가, 그리고 역습을 굉장히 빨리 쳐요. 대신에 확실한 9번,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자리에 있는 선수가 굉장히 빠른 역습을 카운터를 치거나,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도 개인 기량으로 그냥 해결해버리는 그런 매력적인 축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맨시티. 맨시티가 그 만수르 아저씨가 그렇죠. 만수르가 하죠. 팬들 축구 보라고 뭐 기차도 깔아주고, 뭐 시트 열선도 다 넣어주고. 맨시티 팀은 일단 굉장히 짧게, 옛날에 바르셀로나 짧게 차는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이 이끌어요. 그러니까 짧은 패스로 굉장히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을 해서 뭐 컷백으로 상대를 그냥 한 번에 제압해버리는 그런 축구를 구사를 하죠.
포지셔닝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요. 뭐 이 팀은 네. 짧게 주로 축구를 한다. 네, 그러니까 축구 사는 선이 되게 짧아요, 얘네들은. 네네. 세 번째는 어디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나라에서 일단 박지성 선수 때문에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죠. 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많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감독은 현재 솔샤르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아, 솔샤르가 감독이 됐어요? 아, 그럼요. 이제 그 조코로티드 솔샤르가 아니라. 네. 맨날 후반전에 나와서 골만. 아, 그럼요. 아, 맞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네. 안정환 선수가 미드필더라고 얘기했던 리빌딩을 저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거의 끝나간다고 봐요, 지금. 팀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뭐 수비수도 굉장히 뭐 좋은 수비수 센터백들도 있고 풀백도 좋고 팀 밸런스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굉장히 젊다 보니까 구사하는 축구가 매우 빨라요. 공수 밸런스가 좀 굉장히 좋고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팀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첼시. 저도 최근에 동계 데이터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이번 시즌에서 저는 점유율이 가장 높은 디비전 맨체스터 시티일 줄 알았어요. 봤는데 첼시가 오히려 볼 점유율이 제일 높은 팀이더라고요. 첼시가 최근에 영입 금지에 대한 징계를 2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적 시장이 보통 겨울과 여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때 동안 영입을 못했죠. 그럼 할 수 없이 자기네들 팀에 있던 유스 선수를 끌어올려 썼단 말이죠. 선수를. 근데 그 선수들이 포텐이 다 터진 거예요. 올해. 그러면서 이제 팀을 잘 만들었고 그리고 2번 동안 이적 시장 동안 지금 돈을 못 써서 지금 재정이 많이 축적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선수들 몸값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거품이 꺼지면서 폭풍 영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첼시가 내년이 아니라 다음 시즌에는 돌풍이지 않을까. 뭐 아스날 같은 경우는 현재 아르테타 감독이라는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맨시티 펩 가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를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급하게 이번 시즌에 아스날로 옮기게 되면서 아직까지 기대했던 것만큼 퍼포먼스는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레스터시티는 언제죠? 몇 년 전에 동화 같은 우승을 했죠. 지금 뭐 제미 바디라는 선수가 굉장히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반을 핀대요. 그 선수가. 꼴초네. 네네네. 근데도 뭐 축구를 굉장히 잘하니까 구단에서 터치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한 30대 되면은 평양 딸릴 텐데. 32이에요. 32 지금. 아, 그래요? 네네. 32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뭐 순간 속도로는 1, 2를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면 몸이 타고났네. 네, 그 친구가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7부 리그인가 출신부터 올라왔을 거예요, 제가. 7부 리그 정도면 조기 축구 아닌가요? 영국에선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영국에선 그렇지 않고 영국에서 뭐 15부, 16부끼리 팀 6부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맞다면 7부 리그인가 하여튼 굉장히 밑에 하부 리그부터 올라온 뭐 동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인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죠, 그 친구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울버햄튼이랑 셰필드 같은 경우는 올해 되게 돌풍의 팀이고요. 3백을 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오버래핑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풀백들이 보통 앞으로 나가서 전진해서 공격하는 거 오버래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팀은 3백을 놓는다고 했잖아요. 센터백이 오버래핑을 갑니다. 네. 가운데 비어있는. 그러니까 센터백 양쪽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가 나가죠. 나가고 이제 두 명 커버하는 뭐 그러면 풀백이 커버하는 것처럼 되겠죠. 네. 센터백이 하면서 최근에 뭐 경기에서도 그렇게 해서 토트넘을 잡아내서 내년에는 챔스를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런 좀 빠르고 강하고 좀 이런 축구를 구사를 하고요. 그리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한 선수로 표현이 돼요. 네, 아다마 트라우레라는 선수가 있는데 웨이트 트레이딩을 안 하는데도 저런 몸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인데 그 선수가 지금 완전 뭐 하드캐리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선수만 있는 거 아니지만 라울 히메네스나 뭐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 그 선수가 하드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트넘. 일단 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죠. 현재 에이스 역할도 하고 있고 무리뉴 감독이 지금 토트넘에 있어요. 아쉽죠. 사실 지금 현재의 퍼포먼스 많이 아쉽죠. 뭐 해리케인이나 손흥민, 델레알리, 뭐 무사 시소코 뭐 이런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다음 시즌에도 이 선수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제 생각에 의문입니다. 뭐 저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정리하면 다른 팀들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다 소개해드리면 좀 너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 골라 잡아서 보시라는 말씀이고 관심 있는 팀을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해축을 재밌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최센터였습니다. 전파닥이었습니다. 안녕. 네.